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흡연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10년이 넘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허리 통증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서 고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학 박사이자 16년차 물리치료사 김원득이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을 포함한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리운동학적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몸이 아픈 이유는 어떠한 부상이나 손상 또는 질병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고 이것이 나아가서 움직임의 제한이나 장애까지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허리를 삐끗하게 되면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게 되고요. 정말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상에 의해서 통증과 기능장애가 발생한 예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거나 척추관이 좁아지는 등의 질환에 의해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 증상, 이것이 심해지면 다리에 근력이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질병에 의해서 통증과 기능장애가 생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병리운동학적 모델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라서 이 질병이나 손상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MRI 같은 장비를 이용해 이 척추관의 모양이나 디스크의 손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피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염증의 유무나 다른 수치의 이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더 좋은 장비들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대면을 하다 보면 이 병리운동학적 모델로 설명이 되지 않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학적 검사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허리가 아프게 된 걸까요?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쉬고 나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10년이 넘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허리 통증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서 고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10년 동안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물리치료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비특이적 허리 통증이라고 말합니다. 비특이적 허리 통증, 그러니까 특이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전체 허리 통증 환자의 90% 이상이 이 비특이적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특이적인 통증은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워싱턴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샬먼 교수는 2001년 무브먼트 임페어먼트 신드롬이라는 책을 통해 운동병리학적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통증이나 장애의 원인이 어떠한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잘못된 움직임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어느 한쪽은 짧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은 길어지고 약해진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짧아진 쪽 방향으로는 뻣뻣함이 생기고요. 길어진 쪽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우리 몸은 뻣뻣한 방향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유연한 방향 쪽으로 좀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관절의 미세한 손상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게 되고,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미세 손상이 큰 손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질병으로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워낙에 들은 것들이 많아서 처음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가슴을 펼치고 똑바로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이 등에 있는 근육들은 길게 늘어나고 약해진 상태가 되고요. 몸통의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짧아지고 뻣뻣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엉덩관절을 굽혀주는 엉덩관절 굽힌근과 무릎을 굽히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도 역시 짧아지고 뻣뻣해지고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로 역시 변하게 되죠.
이렇게 한두 시간, 3시간, 4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이 몸통의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졌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펼치는 동작이 굉장히 어색해지게 됩니다. 똑바로 서야 하는데 뒤에서 당겨주는 척추 주변 근육들과 엉덩이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몸을 똑바로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등은 굽혀져 있고 엉덩이는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서 있게 돼요. 척추 전체가 구부러진 채로 뻣뻣해져 있는데 우리가 몸을 세우고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는 펴져 줘야 하겠죠.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척추 중에서 가장 유연한 부위인 허리뼈 4번과 5번 영역만 심하게 꺾어져 있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 등뼈부터 허리뼈 3번 정도까지는 이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이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물리적으로 단단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허리뼈 3번을 지나면서 이 근육들이 힘줄로 변하게 되고 물리적으로 지지해주는 힘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4번과 5번 꼬리뼈 1번 사이의 이 분절이 척추 중에 가장 유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몸이 이 상태로 변한 상태에서 걸어 다니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허리뼈 4번, 5번만 죽어라 계속 움직이게 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들이 허리뼈 4번, 5번 사이 혹은 허리뼈 5번과 꼬리뼈 1번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건 사실 병명은 아니고요.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이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중앙에 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있고요. 이 물을 섬유륜이라고 하는 구조가 감싸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주 질긴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물풍선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거나 혹은 물풍선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나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을 우리가 통상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정식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이 생기는 원인 역시 잘못된 움직임에 의한 불균형 때문이고 그래서 이 불균형을 개선시키고 이 잘못된 움직임을 바로 잡아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오래 앉아 있으면 등과 엉덩관절이 굳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FMS라고 하는 기능적 움직임 검사를 개발한 미국 물리치료사 그레이 쿡은 이러한 현상을 조인트 바이 조인트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 각각의 관절들은 운동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 몸 어딘가에서 손상을 받게 되고 통증이 생긴다는 이론이죠. 자, 우리 등뼈와 엉덩관절은 운동성, 즉 부드럽게 움직여 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허리뼈는 안정성, 즉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중심을 딱 잡아 주어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등과 엉덩이는 반대로 굳어 있고 허리뼈 4번, 5번만 신나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뻣뻣한 등과 엉덩이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허리뼈 안정화라는 것을 통해 척추 허리뼈 주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어지간한 허리 통증은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헬스장 가서 운동하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그 운동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운동의 목적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자,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구들이나 시행하는 운동들은 우리 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그런 운동들이 아니고요. 자, 근육을 성장시키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특화된 운동 방법들입니다. 자, 우리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의 움직임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이 오히려 통증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엉덩관절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 익스텐션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허리뼈 4번, 5번만 계속해서 젖혀지게 되어 통증이 증가할 수 있고요. 이 척추 주변에 안정화를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레그레이즈 같은 복근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를 내리는 동안 허리가 계속해서 꺾이게 되면서 역시 허리 통증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엉덩관절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안정화 운동을 통해 척추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통증의 원인이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 때문이고, 자,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자, 어떤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흡연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거나 일어서서 움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인대 같은 조직들은 같은 자세로 20분 정도가 경과하면 그때부터 적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분에서 30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대서 20분 이상 앉아 있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으로 기대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서서 움직여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서 팔을 Y자 모양으로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서 가벼운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건강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병듭니다. 네, 그러면 이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죠. 이 등뼈와 엉덩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이 척추 안정화라는 것을 통해 허리 주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어지간한 통증은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등뼈와 엉덩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운동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 관절을 동시에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프레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자, 이 위쪽 다리를 이렇게 베개나 쿠션 위에 굽혀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손으로 무릎을 살짝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쭉 펴주시고 무릎을 굽혀서 위에 있는 손으로 발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로 아래쪽에 있는 다리를 뒤로 살짝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으로 굉장히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요. 후 하고 내쉬면서 뒤로 넘어가 줍니다. 자, 이때 몸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위에 있는 등이 움직이는 것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끝이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숨을 크게 들어 마셔 주시고요. 후 하면서 돌아가 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하면 총 3번 정도 했죠. 자, 이 정도만 해주시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레첼 운동을 해주셔서 등뼈와 엉덩관절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번에는 허리뼈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차례입니다. 자, 안정화 운동 역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사이드 브릿지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자, 옆으로 일단 누워 주시고요. 엉덩관절은 약 40도 정도 굽혀 주시고 무릎은 90도 정도 굽혀 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땅을 지지해 주세요. 자, 이때 팔꿈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깨와 최대한 같은 선상에 위치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깨가 안 다쳐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골반 위에 올려주시고요. 자, 이 엉덩이를 대각선 앞으로 밀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복부가 단단해지고 뒤에 있는 등 근육들도 수축하는 게 느껴지고요. 특히 이 옆에 있는 중둔근과 대둔근이라고 하는 몸의 중심을 잡는 엉덩이 근육까지 동시에 강화시켜 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약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5번 정도만 실시해 주세요. 자, 이때 이 몸의 위치가 이렇게 되거나 너무 앞으로 내미는 것이 아닌 최대한 일자가 되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물치와 헬스 인사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